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주택 빌라를 아파트로 재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도심에 오래된 공장과 창고들을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처럼 사업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창고와 공장을 아파트처럼 공장을 설립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이런 데에 제조업이 밀리다 보니까 공장보다도 지식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용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크게로 나눌 수 있고요. 요즘은 제조용 중에서도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문 앞에까지 딱 달 수 있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은 1층에서 차가 물건을 내리면 엘리베이터 하물을 올라가 가지고 두루레로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가 아예 2층, 3층, 4층까지 그냥 올라가서 문 앞에까지 딱 들여댈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오피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인데,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뭐 그린 생활 시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영화관도 들어가고 쇼핑몰도 들어가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기 전에 아파트 투자를 좀 했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투자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 2018년에도 들었고요, 2019년도에 들었고, 2020년도에 들었고, 지금 21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본격적으로 온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 질문은, 아파트를 2018년도, 19년도에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는데 투자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의 3년 전 시장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싸지만 내년 되면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또 1년 지나면 너무 비싸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너무 올랐다면은 강북 아니면 수도권으로 흐르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성수동이나 문정지구 말고 타 지역들은 아직 접혀가는 게 많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사면 종부세가 6%예요. 그러면 10억이면은 매년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개인도 종부세가 작년에 2~3배 정도 올랐거든요. 3배, 4배까지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종부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시시가로 80억이 넘어야만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종부세가 없는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거는 지금 중가지역, 특히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최저과세가 한 82% 되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비주택이다 보니까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예요. 중과가 전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이나 과열지역하고 상관없이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사도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가 억울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파트만 고집하느냐면요, 비규제, 비지역, 정부에서 밀어주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분양을 또 많이 받았고요. 기존 지식산업센터도 내가 이제 사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좋아하고, 왜 분양권을 좋아하느냐, 아파트처럼 10% 계약금만 넣으면은 5억짜리 투자하는데 5천만 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매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양권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그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게 비교하면은 오히려 구축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 대표님도 투자를 좀 하고 계시죠? 아까 보니까 13개 주를 투자하셨다는데 예. 다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투자한 곳은 도심의 구축 그리고 분양권을 샀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에 있는 곳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해서 창고형을 많이 샀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도 투자를 잘해야 되지 잘못 사면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산 디지털 역세권 중에 걸어서 30초, 20초 정도의 SJ 테크노빌이라는 것을 평당 950에 샀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입주했는데 지금 현 거래가는 1,300이 넘었어요. 1,400이 넘었으니까는 제가 이제 분양 평수가 80평이거든요. 그러면은 48에 32, 한 3억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권 산 것들은 지금 피가 1억 정도 붙어 있거든요. 뭐 1억 붙은 거 있고 3천 붙은 거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 등기치고 보유할 생각은 없고요. 일부는 팔고요. 또 위치적으로 괜찮거나 그다음 월세 받을 만한 것은 보유하고 이런 작전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가산 디지털 쪽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동 쪽에는 이제 외곽지잖아요, 약간. 그쪽에는 제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올라가는 제조용 위주로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도심, 서울의 도심 역세권은 오피스형 투자를 하면 좋고요. 외곽지구로 나갈 때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제조용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 생각공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분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곡 쪽에 보면은 CJ 제일제당 부지가 이번에 팔렸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마이스터크 해가지고 엑스코 2개도 들어쓰고 뭐 쇼핑몰도 들어쓰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해서 대형으로 들었어요. 그게 신문에 나오면서 인근 아파트가 1억씩 막 뛰었어요 갑자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분양을 하면은 그쪽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하기로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는 아파트도 그렇고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걸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을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서울 도심의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서비스 면적을 주거든요. 베란다 확장처럼 서비스 면적을 주는데 그걸 서울시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주지 마라. 그리고 베란다 형식이 아닌 발코니 형식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마 내년에 분양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베란다가 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은 베란다가 있고 앞으로 분양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분양했던 거나 구축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평방미터 분양을 하면은 한 7평이 커지거든요. 베란다 확정이. 지식산업센터는 한 3, 4평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전매 금지를 갖다 하겠다고 이제 법률안을 냈어요. 그게 내년 하반기 되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요. 아파트는 지금 안 되는데 그런데 분양하고 완공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전매를 해라. 이런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소식으로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도 통과가 된다면 통과되기 전에 산 것들이나 분양한 것은 전매가 무한정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타이밍인데요. 규제가 나오기 전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